있습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란 기업이 수입에서 얼마를 이자 비용으로 쓰고 있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이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에 3곳이라고 하니까 이 기준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네이버 금융에 나와 있는 값들이고요. 제가 이 조건값들을 쭉 훑은 다음에 네이버 금융에서 어떻게 값을 찾는지도 제가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배당 관련인데요. PER을 배당 수익률로 나눈 값이 4 이하인가, 배당 수익률을 조금씩 올리는가 또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시가 배당률이 5년 국채 금리 이상인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5년 국채 금리는 네이버에 5년 국채 금리라고 검색하시면 값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5년 평균 ROE, 자기 자본 비율이 15% 이상인가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자본으로 얼마나 이익을 내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기 순이익을 자본 총계로 나눈 값이고요. 역시 네이버 금융에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장기부채가 4분기 합산 순이익의 3배 이하인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금 회전일수가 120일 이하인가 체크해보는 겁니다. 현금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지 나타내는 지표고요. 현금 전환 주기라고도 합니다. 원재료 및 재고를 구입해서 판매를 통해 다시 현금이 기업으로 돌아오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재고자산 플러스 외상 매출금 회전일수 마이너스 외상 매입금 회전일수로 이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 값 또한 네이버 금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년간 이익잉여금 성장률 곱하기 0.5가 5년간 당좌자산 증가율보다 낮은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이란 회사에 쌓인 잉여재산을 말합니다. 이익잉여금이 많아도 문제, 적어도 문제지만 일단 많으면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유동자산 중에서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 당좌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유동자산보다도 조금 더 신뢰도가 높은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자산에는 재고자산이 포함이 되는데 당좌자산에는 재고자산이 제외가 됩니다. 역시 이 값도 네이버 금융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5년 평균 매출액 잉여 현금 흐름 비율이 7% 이상인지 확인해 봅니다. 기업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 중에 세금과 영업비용, 설비 투자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현금을 매출액 잉여 현금이라고 하는데요. 돈이 회사에 얼마 남았는지 설명해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매출액 잉여 현금 흐름으로 실질적 회사의 역량을 측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기시 생존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투자와 연구개발 등 회사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역시 네이버 금융으로 확인을 해볼 거고요. 매출액 총이익률이 40% 이상인가. 매출액 총이익 나누기 매출액이 매출 총이익률이고요. 기업의 원가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높다는 것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 우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네이버 금융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대주주 지분이 30% 이상인가. 회사의 성장이 오너의 성장이라면 지분율이 높을 것입니다. 오너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 또 상당한 기업들을 추려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표 검토에 나오는 이 값들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아마 찾기가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때문에 이 지표들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기준값을 가지고 이 기업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지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단계까지 확인을 거친 기업들을 가지고 이제는 사업 보고서를 읽는 것입니다. 사업 보고서 중에 사업의 내용을 읽어주시는 건데요. 중요도는 별표 5개입니다. 사업 보고서를 꼭 종목 발굴하실 때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읽으실 때 이 10가지 사항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사업의 이해가 잘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 체크리스트는 출력을 하셔가지고요, 옆에다 놓고 하나씩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사업의 이해가 잘 되는가. 매출 구조나 사업의 내용 등이 상식선에서 이해가 잘 되면 좋습니다. 특히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으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두 번째,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수요는 충분한가. 시장의 성장성, 규모, 공장 신설 계획, 공장 가동률 등을 이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진입 장벽이 높은가. 시장의 점유율, 경쟁력 등을 이 사업 보고서에서 적극 어필함으로 이 사업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가. 제품의 매력도는 있는가. 이건 역시 사업의 내용에 다 나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요, 특허가 많거나 우리가 과점하고 있다 등등 이 사업의 보고서에 표현을 해줍니다. 다섯 번째, 경기에 민감한가. 우리 제품은 경기에 비탄력적이다, 안정적 매출을 가지고 있다 등으로 적극 어필하게 됩니다. 10년 뒤에도 건재할 사업인가. 사업 보고서를 읽고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제약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해 노인성 질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 안구 건졌죠. 질환 수요 증가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204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71% 성장이 예상되며, 그에 반해 전세계 인구는 36% 증가에 그쳐 의료비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에서 3개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업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만드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아이디어는 나중에 이 아이디어가 훼손됐을 때 매도의 결정 기준으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꼭 사업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자신만의 생각을 정립을 하시는 겁니다. 7-1,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역시 사업 보고서를 읽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가 중요한 게, 여덟 번째, 연구개발 비용은 꾸준히 투자하고 있는가. 이것도 사업의 내용이 나와요. 자, 아홉 번째, 세금,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는가. 이것도 역시 사업의 내용에 다 나옵니다. 예전에 보험약관 설명을 드린 거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 세금이나 정부 정책이 이 기업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반복적 설비 투자, 연구가 필요한 산업인가. 매출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별로 남는 게 없는 산업이겠죠. 그렇게 되면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사업의 내용을 쭉 한번 읽어보셨다면 이제 다트 공시 내용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전환 사채하고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말이 어렵네요. 자, 보시면 당해연도 내부 주식 매수 나누기 매도량이 1.5 이상인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거를 계산해 보실 분들은 해보시는데 이것까지 해보는 거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공시에 특정 이슈 등이 있는가, 대량 거래라든가 특별한 이슈,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쭉 훑어보는 겁니다. 너무 자세하게 훑어보지 않으셔도 돼요. 공시 내용에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에 넣었고요. 자, 여덟 번째, 적정 주가를 확인합니다.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낮은가 비슷한가를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부자예산 매뉴얼을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적정 주가보다
현재가가 낮으면 싸다는 신호겠죠. 자, 그리고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확인을 합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괴리가 크지 않은가, 순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의 괴리가 크지 않은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의한 악재는 없는가 등 제가 기준값을 넣어 놨는데요. 이 앞에 지표 세부 검토에서 이 지표들을 통해서 대부분 엔간한 기업들을 걸러냈기 때문에 아마 재무적으로는 이 2단계 과정에서 재무적으로 좋은 기업이 선정이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이 뉴스 확인입니다. 이 회사의 이름을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이 회사에 대한 이슈가 어떤 게 있는가, 정치적 이슈는 있는지, 계약 체결권 등이 있는지, CEO에 대한 자료 등을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제가 승계 여부라고 써놨는데, 승계를 하였다면 주가가 상승하고, 승계를 하기 전이라면 주가가 하락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거를 이제 네이버 금융에서 이 값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자료 역시 영상에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 감사합니다.